자유한국당이 오늘 2차 집회를 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꿈틀거리는 중이고 구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공격을 하는 중이에요. 왜?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없으니까. 밀릴 대로 밀려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응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법적으로 볼 때 뭐 합법을 가장한 위법이긴 하되, 어쨌든 그냥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모양을 볼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는 일단은 막을 내린 거다. 이 내려진 막을 다시 일으키는 이런 운동이, 그야말로 리빌딩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먼저 황교안 당대표가 되자마자부터 조혜주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을 좀 말하자면 봐줬어요. 내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좀 봐준다 하는 식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죠.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예요. 그런데 이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 심판인 거죠, 심판. 이 선거의 심판을 보는 사람을 문재인 캠프 사람으로 앉히는 거를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인정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두로 해서 밥 늦게 먹기 운동 뭐 이런 걸 하면서 나름대로는 투쟁을 했는데, 이 투쟁이 그냥 어느 순간 쓱 사라지면서 그냥 조혜주라는 문재인 캠프 사람이 임명이 됐어요. 이제는 선거를 심판을 하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심은 다음에 선거의 룰을 이제는 바꿔버리는, 민주당과 정의당 이런 쪽에 유리하게 선거의 룰을, 규정을 바꿔버리는 날치기 법안까지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안 막으면 자유한국당이 뭐 왜 있는지, 자유한국당이 뭐하러 있는지, 자유한국당이 그럼 뭐하러 이 나라에 존재하는지 라는 의문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숨 걸고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 일당 독재 국가로 가기 위한 뭐 큰 그림이, 큰 퍼즐이 어제부로 이제 완성이 됐어요.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을 문재인 캠프 사람으로 심었죠. 헌법재판관 6명을 좌파의 인물들로, 아주 확고한 좌파 이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로 심었습니다. 즉 6명이면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진 거예요. 이미 채워진 거예요.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법안, 이 법안들을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떠한 법이 만들어지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있는 법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후에 어떤 법이 만들어진들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위헌 결정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총선에서 어떻게 좀 틀어져서 뭔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헌재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전자결제를 통해서 뭐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기를 쓰고 몸으로 맞고,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제대로 된 싸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쭉 약간 샛길로 빠져나가서 전자결제를 해서 이제는 선거의 룰도 바꾸고 공수처도 설치가 될 것 같아요. 공수처는 결국엔 어떤 거냐면 검찰, 경찰, 판사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공수처라는 검찰, 좌파 검찰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이 힘을 문재인이 쥐고 흔들게 될 겁니다. 지금 입법부를 그야말로 무력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6명을 좌파 인물들로 앉혔죠. 이제는 법이 만들어진들 헌재에서 위헌을 때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도 위헌을 때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합법을 가장한 위법이 횡행해지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좌파 독재 국가, 그리고 좌파 헌법 국가, 사회주의 헌법 국가로 가는 길이 뻥 뚫리게 된 겁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 이후에 대선도 치러야 될 것이고 총선도 치러야 될 건데 이 총선의 룰을 민주당이 유리하게 바꿨죠. 그리고 이 선거의 관리를 민주당 사람이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선거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적인 선거가 되겠습니까? 선거도 자기네 맘대로, 선거 관리도 자기네 맘대로, 입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부분도 자기네 맘대로. 지금 이 순간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선거의 룰도 바꾸고 모든 상황을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 갈 수 있는 이런 트랙을 완벽하게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공수처까지 만들어짐으로써 판사, 검사, 경찰 이런 사람들도 문재인 정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모든 프레임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당 일당 독재로 가는 길이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부터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을 못 내달리도록 이미 만들어 놨지만 모든 프레임은 모든 플랫폼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일당 독재 인프라가 이제 끝난 겁니다. 세팅이 끝났어요. 이제 열심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연방제 통일 그리고 민주당 일당 독재의 길로 열심히 내달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막아야 된다. 이제라도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 공수처 설치 그리고 선거 룰에 대한 변경 이 모든 것을 하게끔 어쨌든 방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맞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황교안 당대표 이후에 문재인이 원하는 거 민주당이 원하는 걸 단 하나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밀릴 데도 없어요. 지금 그야말로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다 좌파 정당 그나마 하나 남은 우파 정당이라고 하면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그나마 지키려고 하는 정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으므로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고 자유한국당을 밀어줘야 되지만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당대표는 지금 이 모양 요꼴을 만든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핑계도 대지 말고 그 어떤 핑계도 이제 될 수 없어요. 아무런 핑계 이런 것 다 필요 없이 모든 걸 걸고 자신의 정말 모든 것을 몽땅 걸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더 이상 일당 독재로 못 내달리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미 입항국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지금 솔직히 두 가지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는 거 장애투쟁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애투쟁을 더 산발적으로도 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각 당협위원장들 시켜갖고 전국을 누비면서 대국민 오프라인 설득전에 들어가라. 그리고 디지털정당 위원장이 있으니까 이 디지털정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온 각 지역에 있는 카페,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게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일당 독재를 막는 이런 일을 온라인, 오프라인 양쪽 트랙에서 열심히 내달리는 활동을 해야 되고 이것만으로는 사실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와중에도 일당 독재?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될 당이므로 민주당이 일당 독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그냥 제 아이디어인데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어떤가? 미국에 넘어가서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한인들, 미국에 있는 교포들과 함께 집회를 해보는 게 어떤가? 미국 워싱턴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끝나고 민주당 일당 독재 국가가 되어버렸다. 이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것이 국제사회에 퍼져나가게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설득전도 펼치는 한편 외교를 해서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조선의 독립 이 운동을
국내에서도 하지만 미국에서도 했었던 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똑같이 오늘날도 국내에서도 외교적으로도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되찾아오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이 대선을 뛸 때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을 안 가면서까지 대선에 몰두를 했다. 그런데 황교안 당대표도 장인어른의 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고 정말 안쓰럽지만, 그리고 상주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있는 상황이므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일당 독재가 완성이 되기 직전이었으므로, 이렇게 국가의 위기인 상황에서 그래도 뭐 상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라가 더 중요하므로, 대한민국이 더 중요하므로,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 국가로 확정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이 중대한 사안에서는 상보다는 약간 나란 일을 먼저 봤으면 어떤가 하는 제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것을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서 지휘를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의 지휘관이었단 말이에요.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막 지휘를 하고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염통이 날라왔어요. 뭐 이순신 장군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왔어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계속 이 전장에서 지휘를 할 건가, 아니면 돌아가서 상을 치르고 올 건가. 이때 뭐 어떤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효를 중요시 생각하므로 나는 일단 상을 치르겠다. 아니면 나는 국가의 전쟁이 중요하므로 이 전쟁의 지휘를 마저 하겠다. 뭐 이 두 갈래의 길이 있겠죠. 저는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정말 중대하므로, 거기다가 당대표는 전장의 지휘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전쟁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전 중요한 상태라고 본 거예요. 이 전쟁 상황에서 전쟁 지휘관은 당대표다. 황교안 당대표다. 이 전쟁을 지휘하다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이 났어요. 이때 정말 상이 중요하므로, 이 장인어른의 상이 중요하므로 상을 모시러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전쟁 중에는 전쟁 지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솔직히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제 장인어른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전쟁 지휘가 사실 더 긴박하다. 그러므로 이 전쟁 지휘를 어느 정도 끝내고 소강 상태가 됐거나 뭔가 좀 얌전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제가 장인어른께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라의 전쟁을 치르느냐고 제가 좀 늦게 찾아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온갖 뭐 비난들이 일부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시국, 이 정말 중요한 전쟁, 그야말로 민주당 일당 독재가 확정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 파국에서 상을 당했다고 해서 여기에 전쟁 지휘를 잠깐 내려놓고 여기에 간다. 이런 것은 사실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틀렸다라고 매몰차게 말할 수는 없을지언정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제가 황교안 대표의 상황이었다면 저는 이 전쟁을 지휘를 마저 다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뭐 이 얘기도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상이 먼저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국가와 제 개인 사적인 문제가 충돌할 때 국가에 대한 것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전쟁의 지휘관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우파라고 해서 다 생각이 똑같아야 되나요? 저는 우파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을 무조건 지지하고 찬양하고 황교안 당대표를 무조건 지지하고 찬양하는 게 우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왜 우파예요? 그냥 진영이지. 그냥 자유한국당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진영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무조건 자유한국당을 찬양하고 무조건 황교안 당대표를 찬양하는 것만이 우파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파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이 우파라고 봐요. 제가 물론 황교안 당대표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저보다 훨씬 더 난 사람이죠. 그렇지만 황교안 당대표와 김거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우파냐라고 봤을 때 황교안이 더 우파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념으로만 따지면 제가 더 우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저보다 더 난 사람이고 저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더 중요한 인물이면 맞지만 좌우 누가 더 우파냐, 누가 더 우파에 충실한 사람이냐라는 것만 놓고 볼 때 제가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황교안이 틀렸다 하고 황교안을 비난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전쟁 지휘관으로서 이 역할을 좀 더 하고 어느 정도 이 사안이 좀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 좀 늦었지만 그때 찾아뵙는 것도 방법이지 않았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집회를 할 거고 황교안 당대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때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조목조목 짚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 위반을 하고 있는 것도 꼭 거론을 하시길 바랍니다. 석탄, 석유, 전기 이런 것들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북한에 뭔가 물질적,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걸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아주 냉철하게 송곳같이 찌르는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해야 외국에서도 미국도 대한민국을 도와줄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나중에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정확히 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야 미국도 자유한국당을 도와줄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나는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당이고 당대표고 하니까 무조건 나를 따라라, 무조건 나를 도와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당대표의 역할이고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최후의 보루는 자유한국당이에요. 자유한국당 외 나머지 정당들은 그냥 다 싹 다 저쪽에 가 있어요. 다 좌파들이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에 가 있는 사람이고 각자 자신들 뺏지다는 데만 골몰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러므로 최후의 보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하는 최후의 보루는 자유한국당이 맞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지금은 밀어줘야 되고 지지해줘야 될 때고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밀려서는 안 되고 이겨야 될 때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잘해줬으면,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도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상을 치르러 갔다면 누가 목숨을 건 거라고 보고 누가 모든 것을 내건 거라고 보겠어요. 정말 자신이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내걸었다는 모습을 반드시 오늘부터라도 보여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